네,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요. 아까 처음에 서대 말씀하신 것처럼 원구성은 이제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원구성이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9개월 동안도 우리 아무리 야당이 다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수 정당에서 많이들 도와주셔서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우리 36분의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9개월 동안 소외감을 밝힌다고 하면, 처음에 이제 최초 여성의장이라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만큼 우리 유리천정 같은 벽이 높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기대하는 게 굉장히 컸고요. 근데 기대만큼 제가 느끼는 거는 기대만큼 우리 집행부의 그 활동상을 보면 약간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작년 6개월은 굉장히 정신 없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작년 6개월 동안 못 느꼈는데 이제 1월 달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서 아직도 우리 수원시에는 아직 그 여성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평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집행부 여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설마 그럴까 했는데 내가 이게 3개월 동안 겪어보는 걸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직원들의 그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가언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래서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같이 편드는 건 아니고요. 폄훼하는 건 아니고 같이 한번 공조해서 같이 상생 발전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여성 공무원 수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그 평등성을 위해서, 여성 인권을 위해서, 그다음에 남성과 똑같은 직위를 위해서, 그다음에 일의 그 환경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성 의원들은 느낄 수 없었지만 의장이기 때문에 아마 느껴지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8년 동안에 그냥 위원장이나 평의원할 때 못 느꼈거든요. 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못 느꼈는데 의장이 되고 보니 그런 거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도 많이 느끼겠구나. 그리고 저한테 이런 주문들을 했구나라는 게 피부에 와닿아서 남은 임기 동안뿐만 아니라 정말 있는 동안은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여성 공직자들, 그리고 여성 의원들, 그다음 수원시 여성들을 위해서 더 좀 뛰어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특례시간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리고 홍 장관이 발표하신 것처럼 자치법에 대해서 많이 개정을 하셨는데 그게 강력이에요. 저희 기초가 아닌 강력까지의 그 개정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굉장히 아쉬움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게 그래도 이제 강력으로 내려오면 기초에도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좀 목소리를 좀 더 높여서 우리 기초까지 좀 확대 좀 하자라는 이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려면 강력에서의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강력 의원들의 그 지방자치 역할을 좀 보고 우리 그 조만간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기초까지 좀 확대시켜 달라고 할 예정이고요. 그건 약간 시간적인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기초 역할이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특례시 명칭만 특례시지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재정이나 행정이잖아요. 근데 행정적인 거는 직원은 아마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현안들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수원이 전 특별기금까지 3조 원이잖아요. 근데 일반 회계를 따져보면 인건비가 10%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그 매칭 사업비가 33%예요 올해.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복지비까지 포함되겠지만 복지비가 4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 가용 예산이 10에서 20%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용 예산이 많아야 우리가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래서 요즘 우리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산하기관, 위탁기관들 거기에 대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 산하기관들, 위탁기관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공무원 수가 인구 비례 너무 적다 보니 당연히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이 비대해 줄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려들을 많이 해서
한번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내년쯤에는 아마 그거에 관련된 좀 용역을 좀 해서 올해는 연구단체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타 면제가 돼서 굉장히 분노들 했는데 다행히 지금 많이 좀 좋은 그렇죠. 쪽으로 소식들이 들려와서 그거는 저는 실현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메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 시민들 같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 시민들께 감사한 거는 물론 호메실이나 저쪽 소송권 일이긴 하지만 같이 함께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 수원 시민들이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초선의원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네. 근데 선거 끝나고 바로 이제 행감을 한 거 3개월 지나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업무 파악도 솔직히 잘 못한 상태였고 스타트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이렇게 그 짧은 기간 내에 3년치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행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견제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견제보다는 이렇게 그 대안 제시라든가 잘못된 걸 지적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견제 같은 경우는 좀 깊이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그렇죠. 하고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요번엔 저희가 행감이 11월 정례로 바뀐 거 아시죠? 올해부터. 왜냐면 그 행감 자료가 3년치 요구를 하긴 하지만 금액 연도권은 6월 달에 하다 보니 5개월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좀 연장해서 볼 수 있게 우리가 11월 달에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부터 2차 정례 때 이제 행정사무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작년에 한번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올해 그 긴 기간 동안에 업무 보고를 하고 자료를 받다 보면 깊이가 저는 깊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보다는 좀 더 수준이 좀 높게 견제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행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년 거는 짧은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올해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전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화성시 의회로 화성 수원 경계 조정안을 송부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보류 상태에 있다가 요번에 상임위로 넘어왔어요. 1월 달에요. 그 내용은 아시죠? 상임위로 네, 넘어왔는데 네. 경기도안으로 좀 해주겠다. 다만 우리의 그 요구 사항도 좀 들어달라. 그래서 4가지가 더 추가돼서 왔어요. 그건 지금 집행부들이 좀 조율 중에 있거든요. 그 중에 4가지 중에서 뭐 하나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하고 나머지는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조율이 잘 되면 경계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네, 경기도 안으로.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그 먼저 그 화성시 집행부가 낸 안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근데 경기도 안은 이 안에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활권이 바꾼 그 화성시 땅이 미래 그 예비 화성시 땅이 생활권이 다 수원이에요. 학권이 다시 수원으로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차라리 수원 이렇게 다 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리고 어목천동이나 방송대 부지를 가지게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그게 화성시 아니었거든요. 네. 집행부 아니었거든요. 경기도 근데 경기도안을 받고 하더라고요. 좀 그건 좀 아쉬움이 있고 입주하고 나면 생활권이 다 수원으로 되기 때문에 학군 문제가 아마 불거질 것 같은데 그건 또 수원에서 또 커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집행부가 지금 4가지 안 갖고 조율하고 있으니까요. 잘 될 것 같아요. 총회 하는 날이요. 안규백 국방부 위원장님, 김지표 의원님, 국방부 위원님 2분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장담하신 거는 소음피해 보상법에 지원 내용이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국방부 안에는 지원 내용이 없어요. 아시죠? 근데 이제 김지표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 안에는 그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기재부에서도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피해 보상을 준다는 거는 예산의 문제인데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국방위원회 그 소위원회 심의가 있고 그다음 그 법사 이제 심의가 남아 있는데 김준표 의원님 말씀이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소음 피해에 대해서 그 배상으로 해서 소송으로 해서 주니까 수익료에 대한 게 너무 아깝다. 이왕 주는 거
수입료까지 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소음피해 보상법 안에 그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웨이크를 낮추다 보니 웨이크를 낮췄어요. 낮추다 보니 예산이 이제 1조가 더 추가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김주희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군주련에서 함께 공동대응을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라고 또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8일 날인가요? 국방부 그 차관님 미팅을 잡아놨어요. 군주련에서 군주련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 그 8명의 각 의원님들이 같이 가거든요. 군주련에 관련된 그 집행부 임원진들이 같이 가요. 그래서 오후 4시에 이제 미팅을 하면 거기서 법안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겠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또 흐지부지 되면 폐지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내년에 선거인데 누가 법안 발의하겠어요. 올해 안에 확답을 짓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경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지금 법안은 발의 중이고 국회 통과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속에 그냥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로 명한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건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속빈강정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좀 채우는데 우리들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 재정에 관련돼서 이재명 시장님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희 수원 시민들 많이 화가 났던 건 뭐냐면 2016년도에 그 재정 분담금 때문에 단식을 하셨던 분이에요. 단식을 정말 하셨던 분이 도지사가 됐다고 마음을 바꾸면 안 되지. 오히려 더 보듬을 줄 알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많이 그게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시장님들이 이제 도지사님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달라는 거 아니다. 절충을 찾자. 도지사님 안 하고 우리 단체장님들이 원하는 안 하고 절충을 좀 찾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도에도 큰 피해가 안 가고 우리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절충안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전혀 안 주진 않을 것이고 우리가 또 많이 달래지도 않을 것이고 절충안이 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행안부 지침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또 1월 달에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행안부 내용하고 저희가 토론회 통해서 나온 내용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시회 때 그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연수가 아닌 출장이라고 면하는 거, 그 다음에 심의위원도 일반인을 더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공청회라든가 뭐 세미나나 토론을 거쳐서 하자. 공론화시키자. 다녀와서도 보고서를 기간을 연장해서 좀 심도 있게 쓰자. 그리고 가서는 우리가 좀 SNS 활동 좀 많이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보자. 근데 SNS는 조례상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원회 몫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투명성을 좀 보여주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조례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후반기에 이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각 상임위별로 자기 주제에 맞는 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토론이나 뭐 시민들과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전에 그 갔던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고 투명해지고 좀 그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오해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저희 수원시가 2번이나 JTB 방송을 타고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수원시를 다니면서 바로 그 의원들 뭐죠? 그 성에 관련된 성매매였던가? 그쵸? 여성 뭐 그런 거 나왔는데 그게 수원시가 아니고 타 지역인데 마치 수원시가 된 것처럼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대응을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수원에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내 동네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 일이라고 해서 큰 뜻을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뜻을 해주는 것에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잖아. 만약에 군공항 이전, 그 다음에 소음피해법 관련된 것도 우리 수원시 어떻게 보면 세리동이나 평동 지역의 일이긴 하지만 소음피해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수원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우리 시민들이 뜻을 합치면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원 시민들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을 보태주고 뜻을 같이 해주는 걸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강역급의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함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연결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큰 불편함 없이 다 감수해주고 따라주시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수원 시민들 그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의회를 신뢰하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게 선순환적인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커지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원시민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수원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특례시 실험뿐만 아니라 공공항 이전까지 우리 같이 똘똘 합쳐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